어머나 어머나 김창옥 씨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그 또 힐링을 주는 또 강연가로 유명하신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창옥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셨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골을 찾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강연하는 김창옥입니다. 이런 곳은 좀 많이 와보셨어요? 어려서는 제주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거의 공부 안 하고 이런 데서 다니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산딸기. 제가 어렸을 적에 산에서 엄청 많이 따먹었는데 한 열 몇 살 때로 순간 기억이 확 돌아가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이게 벌통이에요. 토종벌 집은 네. 이렇게. 그냥 이런 데를 막. 길이 또 없어요. 아. 자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는 병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왜냐면 병균이 힘들어 죽어버려요. 이게. 와, 저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자연이다에 지금 김창옥 씨가 등장한 건데 아니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승윤 씨가 약간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내 자리 노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놓고 보면은요, 네. 체력적으로 사실 따라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노린다기보다는 김창옥 씨가 소통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동안 주로 도심에서 사람들 만났는데 저런 자연에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소통 전문가로서 이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일일 자연인 체험에 나선 건데 정작 본인이 서울과 도시 주변에 살다 보니까는 자연을 향해 가는데 마땅 입을 옷이 없어서 운동화 한 켤레 달랑 신고 왔는데 그래서 자연인에게 장화까지 이렇게 빌려서 신었다고 하고요. 또한 아까 이렇게 벌통을 들고서는 올라가는데 경사가 거의 90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정말 넘어지거나 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좀 몸이 편하다 보면 잡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일부러 몸을 더 힘들게 해서 생각을 잊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창옥 씨가 얘기하는 건 산을 오르고 이렇게 체력을 쓰다 보면은 근심이든 염려든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창옥 씨가 이 강연만 여러 수많은 많은 뭐 남녀노소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만 익숙하게 봤는데 아까 보셨죠? 이거 진짜 찐이에요, 찐. 산딸기를 이렇게 물에 뭐 냇물에 씻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서 바로 먹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만 진짜 보여줬는데 근데 나는 자연이다를 유심히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준 변호사님 저기에도 기대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또 우리 막 군침 흘리면서. 제가 자연인이다 보면서 제일 기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생존 요리가 나올까? 이거 진짜 제일 기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연인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 시간 하면은 그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들로 평소에 자연인이 실제로 해먹는 그 생존 요리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인과 함께하는 바로 식사 시간 어떤 건강한 한 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이번에 김창옥 씨는요. 자연인이 심어둔 상추, 샐러리, 미나리 뜯고 냇가에서 잡아온 다슬기를 씻으면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슬기구나, 네, 이 신선한 식재료, 그 현지에서 바로 조달하는 그 식재료로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 맛있겠다. 평소처럼 그대로 보여줬는데 시간인 만큼 또 침샘 폭발 중입니다. 지금. 배고파요. 네네. 지금 전부쳐 먹잖아요. 아이고. 저게 직접 향 진한 미나리 넣어서 반죽 준비하고 와. 삶은 다슬기를 넣어가지고 전을 어머나. 부친 거고요. 세상에. 그리고 다슬기 육수에다가 두부, 채소 가득 넣고 된장찌개에 자작하게 끓여서 강된장 만들어서 야. 직접 또 딴 상추쌈을 밥 한 술 뜨고 거기 강된장 이렇게 올려서 싸서 왕 이렇게 한 입 네. 먹는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김창옥 씨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 배웠다라고 하면서 네. 서울에서 생각 많이 하지만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요. 우와 감탄사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거 설명 나중에 요리 프로그램 나가셔도 되고 이거 뭐 먹는 거 설명 잘하시네요. 제가 네. 배가 고파가지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처럼 김창옥 씨의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주던 김창옥 씨가 지금 본인이
자연, 대자연의 품속에서 힐링을 받는 느낌을 딱 우리가 영상에서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이유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또 형님이 아. 나는 자연이다 엄청 즐겨보시고 그리고 강의하실 때도 왜 좀 언급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강의할 때 언급하는 프로는 나는 자연인이다밖에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는 10년 넘어도 재밌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나오는 프로는 재미가 없어. 나는 자연인이다를 8, 9년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를 다녔는데 그때 나는 자연인이다도 몰래 저 혼자 봤는데 말 없는 말로 저한테 위로를 준 프로그램이다. 나도 저런 생활을 뭐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뭐 조금 해보면 어떨까. 평소에 이제 강연하던 모습, 밝은 모습만 봤을 때는 김묘성 기자님, 김창욱 씨가 늘 걱정거리 없이 재밌고 흐뭇하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본인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강의가 굉장히 즐거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연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뭔가 권태로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강의 중에 청중에게 딱 들킨 일이 있었다고 해요. 소통 강사로서 즐겁게 일을 했어야 하는데 네. 전곡을 딱 찔리게 된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김창욱 씨는 와, 강연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일인지 김창욱 씨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어떤 중학교 애가 엄마하고 왔는데 엄마가 야, 너 강사님 강연 실제로 보니까 어때? 이랬는데 걔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진 않아.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놈 이거 뭘 한다고 뭐 어른들 세계가 뭐 행복 불행 그렇게 이분법이지 않아. 복잡해. 근데 화가 보통 하루 이틀에 사라져야 되는데 일주일을 가는 거야.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럴 수는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 지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대사는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연이 겉보기엔 되게 잘 되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정신과는 못 가겠는 거예요. 소통 강사 정신과 간다. 이게 너무 좀 맞아. 그럼 저는 제 업에 대해서 너무 치명타라고 생각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마침 또 최명규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김창욱 씨 같은 유명 강연자 또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자신의 일로 정신과를 찾는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쉽지 않으면 만약에 전문가만 쉽고 전문가만 쉽지 않고 일반인은 쉽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저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도 힘들어하는 마음이 다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조금 더 힘들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울증은 다 나으면은 내가 원하면 약을 일정 기간 중단해도 됩니다. 약을 먹으면 무조건 졸리고 습관성이 된다. 그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으면은 어떤 약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 역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모든 치료제는 10명 중에 7명한테는 효과가 있고 3명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우리는 약을 계속 바꾸고 맞는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창욱 님이랑 관계가 돼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요. 이거 기록이 남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나 심사평가원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심사평가원과 공단에 있는 기록은 진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기록을 보지 않는 한 제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 프라이버시는 이 사생활은 존중된다 이거죠? 네. 지켜진다 이거죠? 네.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거기 입사원서 보니까 우리가 너의 건강 기록을 갖다 공단에 조회해서 뒤져볼 수 있게 허락을 해야. 라고 그러진 입사원서에 않겠죠. 도장 찍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그러질 없습니다. 않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김창욱님 무척 어려운데도 정신과에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소통 전문가가 정신과에 상담 다녀? 라고 어떤 그런 부담감에 못 갔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위기
나름 이 소통 전문가 입장에서 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나름의 방법을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소통 전문가인데 본인이 마음에 일종의 뭔가 막힌 게 있어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한다. 네. 그거를 굉장히 그걸 떨치고 일어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권태가 찾아온 게 신체 증상으로 뭘로 나타났냐면 불면증으로 아마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렵사리 마음을 먹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심장이 쥐어짜듯 조여오면서 잠이 안 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의사분이 굉장히 좀 사무적으로 아마 응대를 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지 처방약을 받았는데도 약효가 없더랍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현해서 이제 벗어는 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는 신부님이 이제 권유를 하시더래요. 남 모르는 곳,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좀 입소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어머나. 좀 머물다 보니까 어머. 뭐 프랑스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름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본인을 되돌아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리더라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치유를 받고 다시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위기 극복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믿기지가 않은 인생 스토리를 가졌는데 김창옥 씨가. 근데 이런 김창옥 씨가 안진용 기자님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서는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분 사실 소통 전문가 외에도요.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에?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했던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그리고 최민식 씨가 주연을 맡았던 특별시민을 비롯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에? 근데 이 영화 보신 분들 나 김창욱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저도 못 하실 봤다. 그 거예요. 얘기하려고 했어요. 못 네. 봤는데. 왜냐면 이분이 소통 전문가로는 대한민국 1등이지만 이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단역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주로 이 비리 세무사, 비리 경찰 이런 역할들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대한민국 최고로 각광받는 강사가 왜 굳이 단역 배우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 아하. 생각을 해보면은 네. 10년 넘게 본인이 최고의 자리에서 강연을 해왔죠. 근데 강연이라는 게 얘기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자꾸 맞춰주는 스타일로 본인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남들에겐 도움을 주는데 본인의 마음과 정신에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잘 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서 나를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연기라는 게 일종의 거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깨닫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런 거울 치료 효과 차원에서 연기에 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나는 자연이다. 이게 자연을 찾은 것도 뭔가 자기를 비워내야지 또 새로운 걸 채우는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의 또 소통 힐링하는 그 강연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